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쌍명제 이일로의 한시를 감상하겠습니다. 이일로의 생애입니다. 고려 중기의 문신이고 학자입니다. 1170년에 정중부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크게 실망해가지고 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한참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서 1175년에는 국자감시를 보았고요. 1180년에는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사국과 한림원에 재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벼슬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를 짓고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122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일로의 한시 가운데 세 작품을 골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유지리산, 지리산을 유람하며, 두 번째 작품은 매화꽃이죠. 세 번째 작품은 산거, 산에 살면서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유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을 유람하며, 이 시의 형식은 칠언율시이고요. 주제는 청학동을 찾아가다입니다. 시를 보겠습니다. 두류산형 모운저 만학천암 사해계. 두류산은 멀고 저녁 구름은 낮게 깔려 많은 골짝 숱한 바위 해계산을 닮았네. 책장욕심 청학동 경림공청 백언제. 지팡이 짚고 청학동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숲 저편서 부질없이 흰 원숭이만 울고 있네. 누대표묘 삼산환 태선의희 사자재. 누대에 선 삼신산이 아득히 멀리 있고 이끼 낀 바위에는 네 글자가 흐미하네. 시문서는 하처시 낙하유수 사인미. 바야흐로 무릉도원이 어디냐 물어보는데 복사꽃 떠가는 물이 사람을 헤매게 하네. 시를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두류산형 모운저. 한자 뜻은 머리두 허를유 매산 멀형 저물모 구름은 낮을 저. 해석은 두류산은 멀고 저녁 구름은 낮게 깔려. 두류산은 이제 지리산을 말합니다. 만학천암 사해계. 한자 뜻은 일만만 골학 일천천 바이암 가틀사 모일해 상고할계. 해석은 많은 골짝 숱한 바위 해계산과 닮았네. 이 해계산이라고 하는 산은 중국에 있는 산인데 중국 절강성 소홍에 있는 산입니다. 아주 역사가 깊은 산인데 우임금의 무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역사가 깊은 곳이죠. 그리고 이 산은 이제 도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제일 높은 봉우리가 354m라고 하니까 그렇게 높지 않는데 경치는 좋은 모양입니다. 책장욕심 청학동. 한자 뜻은 지풀책, 지팡이장, 발알욕, 찾을심, 푸를청, 학학, 골동. 해석은 지팡이 짚고 청학동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 청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이라고 하죠. 이 지리산에 있는 이 청학동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일로의 파한집이고, 파한집에 보면은 이일로가 직접 그 청학동을 찾아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도 그 청학동을 찾아 갔다 와서 아니면 거기서 지은 시 같습니다. 경림공청 백언제. 한자 뜻은 사이격 수풀림 빌공 들을청 흰백 원숭이원 울제. 해석은 숲 저편서 부질없이 흰 원숭이만 울고 있네.
이게 원숭이가 사실 있는 건 아닌데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대표묘 삼산원 한자 뜻은 다랑누 대대 아득할표 아득할묘 석삼 매산 멀원. 해석은 누대에선 삼신산이 아득히 멀리 있고, 삼산은 이제 삼신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도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신선이 사는 산이 세 개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이 세 산을 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복례산에 해당되는 것이 금강산이고, 방장산, 중국의 방장산에 해당되는 게 주류산, 지리산입니다. 그 다음에 영주산에 해당되는 게 한라산이고, 아마 지리산이 신선이 사는 그런 산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태선의희 사자재 한자 뜻은 익기태, 익기선, 기댈의, 적을희, 넉사, 글자자, 적을재. 해석은 익기 낀 바위에는 네 글자가 희미하네. 이 이야기도 이제 정말로 거기에 바위에 네 글자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일로의 상상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시문선은 하처시 한자 뜻은 바야로시, 물을문, 신선선, 근원원, 언어하, 고처, 이시. 해석은 바야흐로 무릉도원이 어디냐 물어보는데, 아마 여기 무릉도원은 청학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화유수 사인미 한자 뜻은 떨어질 낙, 꽃화, 흐를류, 물수, 하여금사, 사람인, 미혹할 미. 해석은 복사꽃 떠가는 물이 사람을 헤매게 하네. 이 일로가 이제 청학동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노인들로부터 듣고서 정말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지만은 파한 집에 보면은 결국 찾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매화입니다. 매화꽃. 시 형식은 칠원절구이고요. 운자는 의, 기, 비자입니다. 주제는 매화의 고상함입니다. 시를 보겠습니다. 고야 빙부 설짝이 향진효로 흡주기 고야의 얼음살결 눈으로 옷 지어 입고 향기로운 입술 새벽 이슬에 구슬을 마시네. 응혐 속에 춘홍염 욕항요대 가학비 속된 꽃술들의 봄철 붉음에 물듬이 실어서 신선사는 요대향에 학타고 날아가려 하네. 시를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고야 빙부 설짝이 한자 뜻은 잠시고 산이름야 얼음빙 살갗부 눈설 지을자 어디. 해석은 고야의 얼음살결 눈으로 옷 지어 입고, 이 고야는 산 이름입니다. 고야산이라고 해서 거기에 신선이 살고 그 신선의 피부는 그 얼음과 같이 투명하고 예쁘기는 처녀와 같이 예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눈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는다. 이건 아마 매화꽃이 피었을 때 이제 눈이 온 그 풍경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향순효로 흡주기 한자 뜻은 향기향, 입술순, 새벽효, 이슬로, 마실흡, 구슬주, 구슬기. 해석은 향기로운 입술, 새벽 이슬에 구슬을 마시네. 신선은 이슬만 먹고 산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응혐 속에 춘홍염 한자 뜻은 아마도 싫어할 혐,
저급할 속 꽃술예 봄춘 불굴홍 물들염. 해석은 속된 꽃술들의 봄철 불금에 물듦이 싫어서. 욕향요대 가학비. 한자뜻은 장차욕 향할 향 옥돌요 대대 탈가 학학 날비. 해석은 신선 사는 요대향에 학 타고 날아가려 하네. 요대는 이제 신선이 사는 곳을 의미하는데, 또 달에 있는 월궁 궁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은 산거입니다. 산에 살면서. 시 형식은 오원절구이고요. 운자는 심자입니다. 주제는 은둔 생활입니다. 춘거 화유제 천청 곡자음. 봄은 갔어도 꽃은 아직 남아있고 하늘 맑아도 골짜기엔 그늘이 있네. 두견 제백주 시각 복거심. 대낮에도 두견새 우는 것을 보니 깊은 산골에 사는 것을 깨닫겠네. 시를 한 줄 한 줄 보겠습니다. 춘거 화유제. 한자뜻은 봄춘 갈거 꽃화 오히려 유 이슬제. 해석은 봄은 지나가도 꽃은 아직 남아있고. 천청 곡자음. 한자뜻은 하늘천 말걸청 골곡 저절로 자 그늘음. 해석은 하늘 맑아도 골짜기엔 그늘이 있네. 두견 제백주. 한자뜻은 막을 두 두견이 견 울제 발걸백 낮주. 해석은 대낮에도 두견새가 우는 것을 보니. 시각 복거심. 한자뜻은 비로소 시 깨달을 각 전복 살거 깊을심. 해석은 비로소 깊은 산골에 사는 것을 깨닫네. 복거는 이제 살 곳을 정하는 것을 복거라고 합니다.